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베르누이 분포인데요. 이 베르누이 분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 시행마다 오직 두 가지의 가능한 결과만 일어난다고 할 때 이러한 실험을 1회 시행해서 일어난 두 가지 결과에 의해 값이 각각 0과 1로 결정되며 다음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말한다. x가 1일 확률을 p, x가 0일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q는 1 빼기 p라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는 p라고 하는 모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죠. p의 x승 곱하기 1-p, 이게 q잖아요. 에 1-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는 0이거나 1인 거죠. 자, 그래서 x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이쪽 성공 쪽이 1인 것이, x가 1인 것이 없어지는 거고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 돼서 1이니까 1-p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x가 1일 때가 p가 남고 여기는 1-p가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x가 1일 때 p, x가 0일 때 q. 파라미터, 모수라고 하는 것은 확률 함수에서 확률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 됩니다. 베르누이 분포의 같은 경우는 모수가 p죠. 그리고 베르누이 분포의 기대값은 p고 분사는 p 곱하기 q가 됩니다. 베르누이 분포의 예를 보시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그래서 p가 2분의 1, q도 2분의 1이고 기대값이 2분의 1이고 분사는 4분의 1이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는 눈의 종류가 6가지니까요. 4의 눈은 그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p가 6분의 1이고 q가 6분의 5가 됩니다. 기대값은 6분의 1이고요. 분사는 3직 6분의 5가 되죠. 주사위를 던져서 4 또는 5의 눈이 나올 확률은 p가 3분의 1이고 q는 3분의 2가 되죠. 그리고 기대값은 3분의 1, 분사는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독립된 베르누이 시행을 n회 시행할 때 성공한 횟수를 k라고 한다면 성공한 k의 확률 분포를 말하게 됩니다. 확률 변수 x가 n과 p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수를 갖게 되고 이항분포는 n, p라는 것으로 표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모수 n과 p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n이 1이라면 그때의 이항분포가 베르누이 분포가 되는 것이죠. 기대값은 n 곱하기 p고요. 분사는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됩니다. 이항분포의 예를 보면 동전을 5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경우는, 그래서 n이 50이 되는 거고요. 앞면이 나오는 경우니까 p는 2분의 1 되는 거죠. 기대값은 n과 p를 곱해서 25, 분사는 n 곱하기 p 곱하기 1-p라고 해서 5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 나누기 2, 즉 2분의 25가 된 것입니다.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나오는 눈이 5일 경우는, 그러면 여기는
10번이잖아요. n이 10이고요. p는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나오니까 6분의 1이 되죠. 타율 3할인 타자가 100번 타석에 들어서면 안타를 얼마나 칠 것인가? n은 100이고요. 3할이니까 p는 0.3이 되죠. 그리고 기대값은 n과 p를 곱한 것이고 분사는 n 곱하기 p 곱하기 1-p 한 것이죠. 각각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하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에서 처음 성공까지 시도한 횟수 x의 분포입니다. 지지집합을 보게 되면 x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는 숫자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에 대해서 x번 시행 후 첫 번째 성공을 얻을 확률을 말하고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기하분포 그리고 모수로 p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다가 x번째에서 성공할 확률을 구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문제에서 성공 확률, 실패 확률, 그리고 실패 횟수를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x가 x의 값을 가질 때 확률을 말하게 되는데 1-p에 x-1승 곱하기 p라고 해서 p는 성공 확률이고 1-p는 실패 확률이죠. 그리고 x-1이라는 것이 실패 횟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3이라고 한다면 2번은 실패하고 1번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대값은 p분의 1이고요. 분사는 p의 제곱분의 1-p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A씨가 계란 후라이를 만들 때 노른자를 깨지 않을 확률이 0.2라고 하는데 A씨가 적어도 5번 이내에 노른자를 깨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합격률이 35%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서 2번 이상 응시해야 자격증 취득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A 야구 선수의 홈런 칠 확률이 5%일 때 이 선수가 네 번째 타석에서 홈런 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하분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림도 그려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오도록 할까요? 기하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이파이의 스태틱스에 들어있는 기하분포 객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하분포를 생성하는 함수는 scipy.statistics라는 곳에 들어있는 geo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rom scipy.statistics import geom이라고 하시고요. 지오메트릭의 약자죠. 그 객체를 생성할 때는 확률을 C라고 했을 때 지오메트릭 쓰시고 가로 열고 P는 C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서 P 이퀄이라는 것은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하분포의 PMF와 CDF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PMF를 호출하는 방법 또는 GEOM이라고 하는 것에 점 찍고 PMF 한 다음에 X값과 그 다음에 확률값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기 있는 1번 앞에 있는 방법이에요. 객체를 생성하고 함수로 호출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분할해 주시는 것이 좀 편하죠. 자, 그리고 CDF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점 찍고 CDF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EOM 점 찍고 CDF 한 다음에 X값과 또 확률값을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기하분포라는 것에서 어떤 야구 선수의 예를 들면 A 야구 선수의 홈런 칠 확률이 10%일 때 이 선수가 X번째 타석 이내에서 홈런 칠 확률, 또 X번째 타석 이상에서 홈런 칠 확률, X번째 타석에서 홈런 칠 확률을 구한다고 했을 때, 자, GOM에서 홈런 칠 확률이 10%니까 P는 0.1이라고 주고요. X번째 타석 이내라고 한다면 CDF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상에서라고 한다면 1 빼기 하신 다음에 객체 생성하시고 X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X번째 타석이니까 PMF를 사용하시는 것이 편하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들이 볼 텐데요. 자, 확률값 주시고 X의 범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PMF를 이용해서 Y값을 구하고 그 Y값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나타날 거죠. 가장 처음에 확률값 0.1이었을 때 그 0.1 값을 갖고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활용 문제를 풀 때는 PMF나 CDF 같은 것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5번 이내 성공하겠다. 확률값은 0.1이고요. 했을 때는 이렇게 CDF를 사용하시고, 5번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1 빼기 한 다음에 CDF 4가지의 값을 빼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성공하겠다 라고 한다면 PMF를 사용해서 5값을 주시거나 아니면 CDF 5에서 CDF 4값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